범성공자와 김유정 아나운서의 외신 외신 포개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요. 최근 많은 분들도 국내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이슈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뭐 40만 원 간다? 노조 이슈를 이야기해보려고요. 노조 스트라이크.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이슈가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고요. 국내만이 아니라 제가 해외 증시를 보기 위해서 외신을 볼 때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스트라이크 파업 이슈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태를 바라보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시선을 좀 주목해 보면 외국인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한국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의 위기이자 동시에 경쟁사들, 마이크론, 하이닉스 또 그 외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신들이 이번 삼성전자의 노조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사 하나씩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이터 통신의 기사인데요. More than 50,000 workers could go ahead with a full strike. threatens to disrupt production of AI and other chip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배운 disrupt. disrupt. 네, 망치고 붕괴시키고 하는 단어인데요. 외신은요, 이번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를 다룰 때마다 꼭 이 disrupt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붕괴시킨다. 붕괴시킨다. 파업가 노동자가 삼성전자를 붕괴시키고 있다.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그쵸. 이 오히려 파업이 일상인 프랑스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장의 이익을 왜 노동자가 이익을 자꾸 나눠달라고 하고 있지를 굉장히 생소한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거는 진짜 글로벌리도 봤을 때 굉장히 생소하긴 합니다. 네. 영업이익이 얼마를 물론 이제 회사가 잘 나가면 성과급을 주고 그다음에 정말 잘 나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하긴 하는데 이거를 이익의 몇 퍼센트를 막 그냥 무조건 달라. 네. 라고 하는 거는 뭐 이례적이긴 하죠. 그쵸.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노조의 파워가 세기도 하고요. 네, 지금 전 세계가 AI 열풍으로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고 지금 이게 곧 AI 생태계 전체에 좀 차질이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면서 disrupt, 기업만이 아니라 거시적인 공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정말 이 정도의 공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공포가 나온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로이터가 주목하는 진짜 리스크. 이거는 지금 단순히 기업의 내부 문제냐, 네. 그러니까 이익을 달라고 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파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과거에 큰 파업들이 많이 있었죠.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는 기업이 있죠. 하나. 그 아이샤나. 현대차. 네, 현대차, 기아차 그룹은 항상 파업이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화두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건 그냥 기업 내부 이슈 또는 그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이슈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우려하는 이유는 뭐냐? 디스트럭트가 되는 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보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거 사실 외신에서 이렇게까지 주목할 이유는 없어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노조에서 얼마만큼 요구하고 있나요? 그냥 15%. 네, 15%. 원래 20% 요구하다가 이제 15% 낮췄죠. 네. 그럼 영업이익이 15%가 날라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파업이 만약에 시작됐어. 파업이 시작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죠? 공장 가동 중단. 공장 가동이 중단되죠. 네. 근데 지금 반도체는 무슨 상황이죠? 지금 완전 공급 부족. 쇼티지. 없어서 못 파는 상황. 그렇죠. 네. 쇼티지가 아주 큰 화두잖아요. 그럼 쇼티지가 심화되겠네? 네. 삼성전자 쇼티지가 심화돼. 그럼 안 그래도 가격이 너무 비싸. 네,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려하는 거죠.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와 권리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함께 으쌰으쌰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 사이에서 누구의 편을 들기도 참 애매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뭐 그냥 사실은 주주만의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경영자들이 항상 직원들도 챙기고 네. 직원들이 나가지 않게끔 관리하고 그런 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업 오너만의 회사가 아니고 노동자만의 회사도 아닌 거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주주도 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주장하고 있는 노조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있는 분들처럼 삼성전자의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는 생각을 해봤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권리 생각하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하물며 지금 배당을 늘리자는 녹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히 본인들만의 이익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제가 느끼기에 노조의 의견이 오너, 노동자, 양분 딱 이분법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가치까지 인정을 해줘야 한단 말이죠.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근데 물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주주들의 가치가 우선이 됐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노동자들도 여기서는 우리가 회사를 키웠고 회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같이 수익을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주주 가치에 이게 완전히 위배되냐라고 본다면, 직원을 챙겨줬을 때 주주 가치에 무조건 위배가 되냐. 예를 들어서 유정 아나운서 제 회사 직원이에요. 네. 근데 회사가 잘 돼. 근데 인센티브도 안 주고 내가 회사 엄청 박하게 줘. 네. 그러면 나갈 거 아니야. 유능한 네, 사람이. 안녕히 계십시오. 저 앞으로 네. 혼자만의 삶을 개척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게 외신 보기가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제 뽀개지겠지. 뽀개져겠죠. 뽀개져. 그러면 결국 이 채널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챙겨줘야 됩니다. 주주분들. 챙겨줘야 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 건 어느 정도는 네. 용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서로가 합의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 네.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제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먼저 회사 쪽에서 이렇게 뭐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또 너무 지나치게 회사 이익이 잘 나오니까 네. 이렇게 뜯어내려고 하는 느낌으로 간다 그러면 네. 그건 좀 곤란하지 않냐. 맞아요.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회사 얘기 나오기 전에 이미 노조위원장이 뭐 선제적으로 협상을 해서 이렇게 잘 나올 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삼성전자 노조위원장님이 요즘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맨날 안 된다고 얘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더 잘하던가. 하이닉스 노조위원장이 협상을 할 때 본인은 뭘 했길래 이제 와서 정말 전 국민과 정부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지. 근데 제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뭐죠?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네. 삼성은요. 네. 54년 동안 단 한 번도 파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 원래 노조라는 것도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파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노조의 역사와 전통이라도 있었고 노조위원장이 차라리 좀 나이가 있는 분이라서 연세 지긋하고 회사에 대한 헤리티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오케이를 할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선무당인데 사람 잡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코스피 자체를 붙잡고 있는 거라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저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나섰을 때 이 파업이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다른 파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격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약속 대란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쵸. 또 마무리가 되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네. 삼성전자는 진짜 준비도 안 돼 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파업을 어떻게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 그게 좀 두렵습니다. 네. 정말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황이 좀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희가 오늘 금요일날 녹화를 하고 있지만 이 영상이 다음 주에 올라가기 전에 차라리 이 영상이 너무 뒤늦은 영상이 될지라도 네. 뭔가 주말 사이에 해결됐던 얘기가 좀 들려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공포감에 주가에 좀 위협이 들려오자 결국 국가도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헤드라인 함께 보시면요. Seoul steps in to calm strike fears. Strike could cost Samsung $20 billion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기사에서요. 정부나 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할 때 쓰는 대표적인 단어가 이 step in입니다. steps in. 그래서 개입하다. 돕고 나서다. 한 발자국 내가 들어갈게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재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파업을 말리는 이 상황을 외신들은요. 매우 흥미롭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투자하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파업이 길어지면 삼성이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7조 원을 날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한국 수출의 37%를 반도체가 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구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사태라고 외국인들은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등판하는 게 뭔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거나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세요?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정부에서 나서서 제어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협상의 여지도 있을 거고 노조 입장에서 굉장히 압박을 더 받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도 지금 노조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파업이 있었던 것과는 지금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이익이 잘 나는 상태에서 더 달라고 하는 거니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조금 서로 약간 합의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중재를 한다는 건 좋은 거죠. 일단 노사정이 합의를 같이 원래도 이제 많이 하니까 합의를 좀 원활하게 해서 네.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편하게 넘어가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일단 파업을 보면 일정을 정하기 좀 특이해요. 네. 보셨어요? 21일부터 내가 파업하겠다라고 했는데 21일. 18일 동안 파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1일과 18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21일은 그냥 시작일. 네, 시작일. 네, 그다음에 18일 동안 동안. 파업을 하겠다. 근데 내가 며칠 동안 파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원래 보통 어떻게 파업을 해요?
지금부터 파업하겠다라고. 아, 그냥 무기한으로. 협상 될 때까지. 그러면 18일간 파업하겠다고 하면 18일 딱 끝나면 이제 돌아갈게요. 협상 뭐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네? 것도 또 아닐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날짜를 정해두고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연간 뭐 영업이익 기대치가 지금 300조 원 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18일간의 파업은 생각보다 큰 영업이익에 타격을 주겠죠. 그쵸. 그러니까 네. 한 개 분기에서의 6분의 1 이상을 좀 차지하는 기간인 거잖아요. 12분의 1 정도? 네. 12분의 1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한 30조 원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300조 영업이익 나오는데 그 정도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 반도체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고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뭐 뽑아내야 되는 상황에서 전자가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 네. 세수가 줄잖아요. 그쵸. 30조 영업이익이 만약에 줄어들어. 그러면 세수가 6조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받지 말라는 게 아닌데 준다고 했고 하이닉스보다 많이 준다고 약속도 했는데 네. 뭘 자꾸 명문화를 시키고 뭘 해야 돼서 자꾸 이 버팅기는지가 지금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안 준다고 안 했잖아. 받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꼼수 부릴까봐 걱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안 해봤으니까. 네. 안 해봤으니까 뭔가 협상을 더 네. 해보려고 벼랑 끝 전술을 같이 쓰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전술을 약간 쓰는. 삼성전자에서 근데 그러니까 전자 전체 계열사 직원들이 그 모든 이익을 나눠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쪽에서 많이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도체 계열의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거라면 이게 더 국민 정서 그리고 삼성이라는 그룹사 내에서도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부별로 약간 좀 그래서 달라요. 네. 의견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핸드폰 사업부나 가전 사업부가 일을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고 사업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반도체가 아니고 이제 공통으로 들어갔다가 분배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쵸. 뭐 그게 억울할 수도 있죠. 차라리 삼성전자 계열사에 그냥 골고루 나눠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런 톤앤 매너가 더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더라도. 근데 모르겠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좀 잘할 땐 더 챙겨주고 그런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공급 쪽에 뭔가 이슈가 그쵸. 있고 이미 그런 상황에서 물론 내 이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국가적인 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가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그쵸.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이 고전하고 있는 동안 웃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는요, 땡큐 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Labor unrest rival Samsung Electronics could intensify the broader memory chip supply crunch, which would be a boon for rival Micr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삼성 이슈가 나오면서 간발은 아니었지만 이번 주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마이크론이 왜 올랐어요? 라고 알아보고 검색하고 할 때마다 마이크론 외신 기사에 삼성전자가 꼭 함께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먼저 저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문입니다. 큰 이익, 횡재. 그러니까 붐이 있는데 얘는 문이에요. BOON. 그래서 마이크론에게 마치 큰 이익, 횡재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공장이 멈출 위기가 처하자 경쟁사인 마이크론과도 국내에서의 하이크론의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더라고요.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물건을 못 만들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반도체 공장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모든 공급망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격도 치솟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에게는 횡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파업이 될 것 같으세요? 파업이 좀 심화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를 몰빵 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죠. 네. 삼성전자 파업 이슈가 생기면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잠깐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5월, 15월 기준 같이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삼성전자의 그 파업이 진짜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보냐 시장에서 아니면 이게 정말 심화될 거로 보냐 격화될 거로 보냐 그럴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베팅하는 게 맞아요. 왜? 네. 가격 더 올라갈 거거든요. 네. 지금의 공급 쇼티지가 나온 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삼성전자 파업이 끝났어. 그러면 가격은 내려올까요? 그대로 유지될까요? 그러면 오히려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만약 올라간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 파업을 많이 좁혀졌거든요. 이견이. 네. 회사에서 제시한 게 12.5%, 사측이 15%니까. 근데 물론 15%를 제시하면서 15%를 하면서 노조 쪽에서는 좀 더 명분을 더 강하게 달라. 12.5%너 얘기한 거 보니까 뭔가 상한선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어. 상한선 빼버리고 그다음 우리 사업부도 좀 더 주고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10시까지였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네, 체크해볼게요. 그렇게 만약에 틀어질 것 같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가야 된다. 진짜 세게 가야 된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시장에서. 다만 반도체 자체는 시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스토리가 진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잠깐 쉬어갈 수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뉴스가 나왔는데요. 삼성 노사가 결국 파업 국면을 맞이한다고 하고요. 6월 7일 이후에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네. 왜 그렇게 하죠? 왜 6월 7일, 18일 무조건 파업한 다음에 대화하는 것도 참 웃긴데.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사측은 오늘 10시 30분쯤 노조의 대화를 다시 재개하자는 공문을 발송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일단은 파업 국면에 들어가겠다라고 노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협상 테이블 다시 차려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를 18일 동안 진짜 간다 그러면 나 진짜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자들이랑 막 이렇게 싸울 때 나 진짜 간다. 나가고 싶을 만큼 화가 났으니까 내가 이 문을 붙잡기 전에 날 붙잡아서 날 풀어줘. 나 붙잡아. 나 잡아. 이런 약간 번역기 있잖아. 그쵸. 네. 지금 노조의 어떤 분위기는 나 한다. 나 한다. 이런 건데 나 좀 잡아. 협상하자. 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근데 돈이 이제 얽힌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반도체 계열사 직원들만 돈을 받는 걸 텐데 1인당 대략 얼마 정도 받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나요? 아직 저는 예상하기 어렵고 근데 회사 측에서 제안한 건 12.5%를 하면서 공통의 70%, 네. 사업부의 30%를 추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분배가 될지 좀 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모든 계열사가 나눠 갖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계열사가 나눠가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모든 사업부가 나눠갔죠. 모든 사업부가. 네. 삼성전자 사업부 내에서 나눠는 갔는데 그 안에 반도체 사업부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건 맞다. 그렇죠. 공통이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 전체. 네. 전체가 70, 회사가 제안한 거. 네. 그다음에 사업부라고 하는 건 반도체 사업부겠죠. 네. 거기 30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 이야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월가가 지금 이 파업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좀 결론을 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Significant upside exists once we adjust to earning growth in a period of unprecedented capacity constraints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월가가 이 사태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요. Capacity constraints, 생산 능력 제한.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AI에서는 폭발하고 있는데 삼성의 파업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결국에는 캐파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태 계속 본질이 뭐라는 건가요? 본질은 반도체 가격 상승하냐 여부죠. 지금도 똥줄 타고 있는 빅테크들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파업으로 인해 반도체가 진짜 부족해질 건지 두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두려움 때문에 반대로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것보다 사실 더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파업이 아주 상시화된다. 네. 골치 아플 것 같아요. HC 현대중공업에서 영업이익 30% 달라고 했습니다. 네. LG U+스 영업이익 30% 달라고 했어요. 요즘 이런 식의 파업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퍼센트를 가지고 문화로 자리를 잡을까봐 또 그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네요. 일단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죠? 노란봉투법. 네. 이게 통과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청 업체들도 야 나도 한계인데 원청이랑 차별하지 말고 나도 인센티브 줘. 라고 또 들고 있는 거예요. 노란 봉투법이 그 인센티브까지 건드릴 수 있는 법인 건가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하청 업체들도 그러니까 원청 업체 사주한테 뭔가 소송을 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하청 업체들이 파업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뭐 약간 외면하고 했었는데 이제 하청 업체의 파업도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큰 대기업이 있으면 하청 업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성과급 잔치한다 그러면 우리만 좋았는데 하청 업체들도 다 챙겨주려고 그러면 이제 그 비용들도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최근에 뭐 어떤 줄 알아요? 뭐가? 로봇. 로봇 이렇게. 근데 로봇이 정말 이 모든 하청과 모든 반도체 공장을 대체하기에는 사실 반도체 설계 분야 로봇이 대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AI가 대체하겠죠. AI가. 네, AI가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을 많이 자르겠죠. 미국의 빅테크에서는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반도체 그러니까 컴퓨팅 프로그래밍 쪽으로 안 간다 그래요. 네, 간밤에도 미국 한 기업이 7,000명 이상을 감원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환영하면서 15% 급등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감원은 어렵습니다. 네. 감원은 어려운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 고, 령,
고령화. 네, 고령화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핵심 세대, 저희 세대가 에코 붐 세대, 저부터 이제 한 70년대 중반 이때가 에코 베이비 붐 세대거든요. 이 세대가 물러나고 나면 그 밑에 세대는 적어요. 그럼 신입사원을 적게 뽑고 대신에 그쪽을 AI나 로봇 쪽으로 자연스럽게 대체하면 기업 입장에선 노조의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 직원들을 빼거나 그러지 않고 점점점 로봇이나 AI를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나타날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로봇에 대한 사업 드라이브를 더 빨리 걸려고 하겠죠. 그게 최근에 현대차라든가 LG전자가 또 올라간 이유가 될 거고요. 네. 삼성전자가 노조 문제를 얼마나 또 잘 관리하는지가 또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협상 능력. 그래서 어쨌든 노사정 합의가 정말 잘 돼가지고 네. 이번 문제가 사태가 원만하게 좀 넘어가고 우리나라 국익들도 잘 지켜지고 또 이제 노동자분들도 또 이익도 잘 가져가시고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 소비도 좀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관련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항상 이런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주말 사이 이 영상이 올라가는 그 시점 사태가 바뀌게 될지 함께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